아니, 법무부가 말이에요. 이 공소장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데. 어디에? 여의도 국회에. 근데 꼭 쥐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가. 그래서 논란입니다. 자, 김 기자. 그러니까 그 청와대 선거 개입 관련해서 검찰이 13명 불구속 기소했는데 지금 엿새째 쥐고 있는 겁니까, 법무부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예. 공소장을요, 국회가 이제 달라고 했어요. 기소 당일에. 그래서 대검이 그 다음 날에 법무부에 이 공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이름이나 뭐 직함 같은 개인 정보를 가린 공소장이 이렇게 법무부에 전달이 되면요, 하루 이틀 사이에 국회에 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법무부가 이 요청을 받고서도 엿새째 공소장을 국회에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는요, 관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비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부는 울산시장 선거 부정사건으로 기소된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빨리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다음 날인 30일 공소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국회 제출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수사단을 편성해서라도 최고 책임자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변호인이죠.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국회에서 아니 법무부 말이에요. 왜 꼭 쥐고 있어요. 국회에 제출하셔야죠. 법무부는 그러면은요, 이 공소장을 왜 꼭 쥐고 있을까요? 자, 법조계 관계자 말하길 정권 차원의 선거 부정 혐의가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법무부가 막무가내 버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 안에 국회에 온 건데 왜 이 13명 불구속 기소한 거는 지금 엿새째 법무부가 왜 뭉개고 있습니까? 뻔한 의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청와대발 선거 부정 사건에 대한 대중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다운시키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공개 시점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김평론가 보시기에는 법무부 지금 엿새째 꼭 쥐고 있다는데 이거 바람직한 겁니까? 일단은 뭐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허. 근데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국회법을 찾아봤더니 그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근데 10일 이내 법으로 돼 있어도 그간의 관행이 뭐 한 이틀이나 뭐 그 사이에 제출을 하는 거였다면 예. 그 관행은 그 국민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존중되는 게 일단은 맞겠죠. 그리고 지금 뭐 이거를 그 요지만 만약에 제출해라 그랬다면 그거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좀 위배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우리 김평론가가 지금 이게 지금 바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평론가 말씀하셨으니까 채널A가 시청자 여러분 이 공소장을 지금 법무부가 엿새째 꼭 쥐고 국회에 제출 안 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취재 결과가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방송 저한테 전달이 된 건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추미애 장관이 송초로 등 그 13명 공소장을 풀 텍스트를 다 국회에 제출하지 말고 풀텍스트 다 제출하지 말고 요지만 국회에 보내라. 추려진 요지, 핵심적인 이거 나오잖아요. 자막. 추미애, 송초로 등 13명 공소장 대신에 요지만 보내라. 또 있습니까? 법무부 공소장 제출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전문이 다 공개가 됐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딱딱 추려서 법무부가 공개하고 싶은 것만 선별적으로 요지만 추려서 여의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장 제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채널A 보도로 이 내용이 이제 알려질 테니까. 자, 김평론가 말씀 이어가시죠. 저 취지가 사실이라면 국회에서의 증감법 4조를 위반하는 거죠. 왜냐하면 위반하는 거기에 겁니까? 보면 그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고 한 것은 공소장이잖아요. 예. 공소장이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거고요. 예. 단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이게 국가 안위에 위협이 된다거나 해가 된다라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장관이나 국무총리 등이 그 해명을 하고 제출을 안 할 수는 있는데 예.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국가 안이랑은 없는 상관없는 것이죠. 얘기니까.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 이거를 만약에 장관이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면 처벌 조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이 제출을 안 하면 예. 국회가 장관에게 그 직원을 징계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징계의 주체가 장관인데 장관이 거부를 하면 징계를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공소장 하면 좀 생소하잖아요. 이 공소장이 어떤 거냐면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사 결과를 문서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 내용이 그 공소장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채널에 아까 우리 취재 결과가 온 거 보니까 13명이잖아요. 대상자가 많아요. 기소자 명단이. 그렇다 보니까 이 공소장이 70여 페이지랍니다. 70여 페이지 그 내용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겠어요. 그 범죄 혐의가 거기 다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건데 법무부는 그동안 풀텍스트를 국회에 제출하던 것에서 아니다. 야, 요지만 추려서 국회에 보내. 이거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김 기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요, 이 공소장을 쥐고 놓지 않는 법무부 뭐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유독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는 내용 그리고 그 불리한 내용만 좀 제출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해 9월에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그 내용 있잖아요. 이거 역시 관련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게 한 열흘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는데 이 내용도 국회에 제출된 게 18일 만에 제출됐다. 좀 유독 문재인 정권의 불리한 내용이 늦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니 현 정권의 불리한 내용이 담긴 서류만 늦게 제출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상의 관례에서 벗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벗어나지 않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문재인 정부 관련된 이 공소장만 제출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는 겁니까? 이런 건데, 야 이게 우리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법무부가 지금 요지만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을 요지만 추려서 여의도 국회에 보내라? 글쎄요, 이 파장이 한창 진행이 되겠는데요, 보니까. 예. 우리가 동아일보를 왜 사봅니까? 예. 신문 제목만 보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사볼 때는 예. 신문 기사를 쭉 보고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공소장은 범죄 혐의를 담은 공문서예요. 공문서. 하하. 법원 재판이 공개 원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당연히 공소장도 공개가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다가 공소장을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시라고. 예. 이건 피의사실 공표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리한 것만 재빨리 제출하고 불리한 거는 뭉개고 이러면 누가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정말 이런 거를 이렇게 꼼수로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저는 예. 어마어마한 비판 여론을 직면할 것이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다. 이게 만일 이대로 간다면 이거는 예. 정말 어마어마한 국민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채널A 취재진이 취재를 해서 저한테 준 거를 보면 역시 뭐 이거 당연한 거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실무진에 직접 지시를 했답니다.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추 장관이 실무진한테 지시했다. 구체적인 워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그 자체로 보면 이것도 또 다른 직권남용일 수 있고요. 예. 아까 이제 일반인이 아니고 장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랬는데 방법은 있겠죠.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는 있지만 어허. 지금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런 한계는 있지만 지금 그럴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왜 요지만 제출을 하라고 했을까? 저는 이거 쉽게 추정이 가능한 게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는데 디테일을 보면 13명이 뭔 짓을 했는지가 너무 자세히 나오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조국 장관 등의 공소장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들은 뭐 허위로 가득 찼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래서 예를 든다면 인턴 예정 증명서를 만들었구나. 인턴 예정 증명서 왜 만들었는 줄 아세요? 예. 아들이 SAT 시험을 봐야 돼서 학교를 결석해야 되기 때문에 인턴 예정 증명서라는 걸 만들었다고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최강호 그 인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변호사 사무실에. 왜 검사들이 그렇게 의문을 했느냐. 2017년 1월부터 2017년 10월 또 다른 거는 2018년 봄까지 했다 그러는데 예, 예. 그 아들이 2017년 여름 하반기까지
GW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공소장을 자세히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말 소설이나 영화 기생충보다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이 공소장이거든요. 예, 예. 따라서 이게 70장이 그대로 공개되면 이게 정권에 어떤 파장을 가할지가 완전히 명약관화하니까 내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닐까. 예. 그 추정이 저는 대충 맞다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드네요. 예, 김평론가. 예. 저 행위에 대한 어쨌든 지시에 대한 어떤 해석은 앞에 두 분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 지시 자체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이세요. 5선. 예. 그런데 국회의원을 하실 때는 자료를 왜 안 주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던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아하. 자, 국회는요, 국회의 권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인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자료를 만약에 주지 말라고 지시를 하셨다면은, 이거는 본인이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본인보다 좀 아래로 보이는 우월주의의 이게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예. 저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은요, 가능하면 해야지만 투명성을 갖춘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다. 아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 풀텍스트를 국회에 내지 말고 일부 요지만 해라. 이번 사건부터. 일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뭐 포토라인 없앤다 등등의 이런 거 있었을 때 왜 그 첫 수혜가 조 전 장관 일가여야만 합니까?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근데 이것도 지금 추 장관이 이번 사건부터 요지만 제출하겠다. 글쎄요, 그 논란에서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파장이 좀 일 것 같아요. 우리 채널A가 어쨌든 취재했으니까 또 새로운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친절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조국 전 장관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네, 조국 전 장관 SNS를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밤에 프로필 사진, SNS의 프로필 사진을 교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뭘로 바꿨냐면 보통 자기를 그림을 이제 소개하면서 정의당 소속 이창우 화백께서 위로와 격려 말씀과 함께 그려줬다. 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백팩을 메고 어딘가 걸어가는 그런 자신의 그 프로필 사진이 있었는데 저기 왼쪽에 있던 거. 자신의 얼굴을 누군가가 그려준 것으로 이창우 화백이 그려준 그림으로 교체했다 이겁니다. 자, 이창우 화백이 누굴까 좀 찾아봤더니요. 과거에 이런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입니다. 저는 오늘 정관면에 군의원 후보로 출마하신 이창우 선생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 이창우 선생님 만화의 광팬입니다. 이창우 선생님 만화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참 재미가 있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이창우 선생님은 자신의 만화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함과 동시에 우리 세상을 더욱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창우 화이팅! 이창우 화이팅! 이렇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지금 조국 전 장관 소셜미디어의 첫 화면에 보면 아까 그 이창호 화백이 그려줬다는 그 그림과 함께 이게 떠 있어요. 문재인 정부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체계도라고 보이시죠? 근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부분에 굉장히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검사, 가로 열고 검찰총장 포함, 가로 닫고 경무관 이상 경찰관, 국정원 상급 이상 공무원 등등 많고 많은 그 수사 대상 가운데 검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검찰총장 포함 뭔가 의미를 담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소셜미디어 얘기 오랜만에 해봤습니다.